건이는 수제 소리를 듣던 학생입니다. 고등학교를 조기 졸업해가지고 이제 나이는 20살이고 공부에도 물론 흥미가 많습니다. 제가 좀 좋아하는 공부 방법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드리자면 그 어떤 공식이나 나온 설명들이 나온 배경을 알아보는 걸 되게 좋아해요. 재미있어 하기도 하고 뭐 여러 가지 측면에서 남들과 다르게 생각하고 싶어하고 남들과 다르게 보이고 싶어 하거든요. 이 공식에 증명을 하다 보면 아 이걸 조금만 바꾸면 또 이거구나 하면서 이런 식으로 하는 공부 방식을 저는 좋아하는 것 같고 서로의 의견에 대해서 토의나 토론하는 저는 그런 수업을 굉장히 좋아해요. 최대한 모르는 거에 대해서는 많이 질문을 하려고 노력을 해요. 그런 방식이 저한테 좀 재밌고 잘 맞는 편인 것 같더라고요. 더 바랄 게 없이 훌륭한 학생이지요. 그런데 건이에게 고민이 생겼습니다. 건이의 전공 평점은 2.66. 거의 낙제 수준입니다. 머리도 좋고 공부도 열심히 하는 건이 같은 학생의 성적이 낮다면 대체 서울대학교에서는 누가 A+ 학점을 받는 걸까요? 서울대에서 A+를 받으려면 어떻게 공부해야 할까요? 이혜정 소장이 학점 고민 해결사로 나섰습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학점이 안 좋은 애들이나 혹은 공부가 어렵다고 하는 애들은 공부를 안 했기 때문이라고 저는 생각했거든요. 서울대학교 교수학습개발센터에 근무하던 이혜정 소장은 학생들 공부를 도와주는 것이 임무였죠. 최선을 다해서 열심히 안 했기, 덜 했기 때문이라고 생각을 했는데 아니더라고요. 많은 학생들하고 얘기를 해보니까 해도 안 돼요.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어요. 너무 어려워요. 이런 얘기를 많이 해요. 근데 이미 서울대는 다 우리나라 최고 학생들이라고 하는 학생들이 왔는데도 불구하고 거기서도 또 그렇게 어려워하는 거를 보고 아 그러면은 학점을 정말 잘 받는 애들을 분석을 해서 그들의 공부법을 추출을 해서 얘네들한테 그걸 알려주면 도움이 되겠다라는 이혜정 소장의 연구는 특별했습니다. 평균 학점 4.0 이상을 받은 우등생들의 공통적인 특징을 찾기로 한 것입니다. 전체 2, 3학년에서 어쩌다가 한 번 4.0을 넘는 경우는 운일 수 있다고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연달아 2학기를 넘은 애들일 경우에만 으로 한정을 했어요. 그랬더니 그게 서울대 전체에서 딱 150명이었어요. 그 150명한테 모두 이메일을 보냈어요. 그랬더니 46명이 오케이를 한 거예요. 이혜정 소장은 우등생 46명을 대상으로 수업 태도, 공부 방법, 생활 습관, 가정 환경 등 광범위한 인터뷰를 진행하고 이를 영상으로 기록했습니다. 이혜정 소장은 더 많은 데이터를 모으기로 했습니다. 그래서 서울대생 전체를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실시했습니다. 46명의 그 데이터를 항목별로 좀 나눠가지고 그거를 문항으로 나눠서 전체 학생들한테 양적인 조사를 한 거예요. 이혜정 소장은 서울대 우등생의 공부 비법을 밝히기 위한 이 연구를 베스트 런너 프로젝트라 이름 지었습니다. 그랬더니 이제 1000명 넘는 학생들이 응답을 해줬어요. 총 1213명의 데이터를 모았습니다. 이들의 공부 패턴과 학점을 비교하면 서울대에서 A+ 맞는 비법이 드러날 것입니다. 근데 연구가 다 끝난 다음에는
이걸 나눠서 배포를 하는 게 맞나라는 것에 의문이 들어서 학생들한테 배포를 못했죠. 서울대 A+의 비밀을 연구하고도 배포하지 못한 이유가 무엇일까요? 서울대생 희범이의 별명은 A+입니다. 그러니까 성적표 나오면 이제 A 비중이 좀 많다 보니까 그럴 때만 그냥 쟤 A+다 약간 이런 식으로 부르는 것 같아요. 희범이는 A+ 학점을 받는 확실한 노하우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뭐 중간에 놓치는 거 있을 수도 있고 그런 부분 일단 다 적어놓은 다음에 다시 보면서 그냥 모르는 부분은 뭐 인터넷 찾아보든지 하는 거. 그냥 노트북으로 하루 종일 계속 치고 있어요. 교수님이 하시는 말씀. 어느 정도까지 봐야 될까요? 그냥 어느 정도까지가 아니라 그냥 들리는 거는 거의 다 받아 적는 수준으로 하거든요. 심지어 교수님의 강의 전체를 녹음하기도 합니다. 좀 수업 시간에 그냥 핸드폰 녹음 켜놔가지고 녹음을 해놔요. 그래서 나중에 뭐 수업 끝났을 때나 아니면 시험 기간 됐을 때 다시 녹음 들으면서 이제 필기 다시 정리하는 방식으로 공부해요. 그러니까 받아 적으면은 나쁠 거는 없으니까 나중에 공부를 할 때. 그리고 약간 수업 시간에 좀 더 집중하는 느낌이 나거든요. 희범이의 A+ 비법을 전수받으려는 후배들도 많습니다. 경영대는 문과애들은 녹취를 많이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그거 외워서 그러니까 그거 녹취한 다음에 그대로 외우는 나오긴 하더라고요. 이해 안 되는 거 있으면 어떻게 하나요? 일단 외워야지. 근데 그냥 뭐 일단 이해하지 말고 외우고 외운 다음에 공부를 하면은 이게 될걸? 시험 기간에는 진짜 엄청 열심히 하거든요. 자부할 수 있을 정도로 공부 많이 해요. 이번 시험 기간에도 한 일주일 동안 중앙도서관에서 맨날 새벽 3, 4시까지 공부했는데 인풋만큼 아무래도 시험은 아웃풋이 나오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점수가 나쁘게 나오는 게 무서워서 항상 인풋을 많이 넣었죠. 그래야 뭔가 아웃풋이 나오니까. 다른 우등생은 어떨까요? 혜성이도 서울대 경영학과에서 소문난 우등생입니다. 물론 A+를 받는 비법이 있습니다. 학점을 잘 받으려면 앵무새가 돼야죠. 이제 좀 별로 의문을 갖지 않으면 돼요. 그냥 알려주신 거 받아 적고, 근데 저 같은 경우에는 노트북으로 이렇게 속기하는 편이거든요. 교수님이 농담하셨던 거, 뭐 이 부분에서 어떤 농담을 어떤 맥락에서 던지셨다까지 일단 적고, 그 다음에 PPT를 외우고 속기했던 거를 요약해서 다시 외우고 교과서를 보고 기출을 구해서 풀고. 저희 학교에는 그래서 되게 재밌어요. 그 교수님이 말씀을 하시면 다다다다다 막 소리가 엄청 나고 여기저기서 다 나요. 그리고 말씀을 멈추시면 탁 소리가 멈추고. 이때 강의를 전부 받아 적는 것이 포인트입니다. 이제 이것들이 원자재가 되는 거예요. 처음 들을 때 좀 이렇게 막 날려 적은 거. 키워드나 요약 위주로 공부를 하면 저는 그러면 불안해서 시험 못 보거든요. 그 키워드가 어떤 맥락에서 나왔고 그 과정에서 어떤 농담이 있었고 좀 부수적인 것들까지 암기를 해요. 이것들을 참고해서 한번 쫙 뽑으면 이렇게 압축을 해요. 개념 정리한 건데, 그럼 이제 이거에서 한 번 더 들어간 게 이제 최종 저의 필살기 시트. 요 정도 하면은 이제 시험 준비는 끝났다고 보면 되죠. 시험 기간에는 이제 이거를 외우는 그 단계가 이제 거의 시험 공부가 되는 거죠. 약간의 차이는 있지만 혜성이의 A+ 비결 역시 교수님의 말씀을 통째로 외운다는 것입니다. 이게 고등학교 때 하던 건데, 고등학교 때 쪽지 시험 볼 때나 하던 짓인데 대학교 와서도 제가 크게 다른 방법으로 공부하고 있지 않구나 하는 생각을 했어요. 강의 내용을 외우는 것은 성적 좋은 학생이라면 누구나 인정하는 A+ 비법입니다. 나 그거 알아. 금요일 수업이지. 그럼 진짜 교수님이 그냥 강의하시면 저희는 그냥 받아듣고 끝이에요. 보통 전공 들을 때 그렇게 다 하지 않아? 텍스트
시간에 아예 노트북으로 교수님께서 하는 말씀을 그냥 시나리오 적듯이 마치 약간 진짜 시나리오 적듯이 그냥 그대로 받아 쓰는 거예요. 되게 상세하게 설명을 쓰고 교수님께서 그렇게 거기에 대한 예를 설명하시는 것도 다 받아 적는 편인데 일단 기본적으로 많이 외우고 많이 기억하려고 노력하고 딱 정리를 해서 딱 자기가 뭐 예를 들어서 어떤 것의 특징 5가지 하면 따다다닥 나올 수 있도록 진짜 토시 하나 안 빠지고 써야 되는 경우가 많아요. 너무나 많은 아이들이 공통적으로 한마디도 빼놓지 않고 그리고 그것도 말을 문장의 형태로 적어야 된다는 것. 요점 정리를 하면 안 된다는 것. 키워드를 적어서는 안 된다는 것. 그게 너무나 뜻밖이었어요. 왜냐하면 우리 연구진들이 다 그렇게 전사하다시피 하는 노트 필기로 학점을 잘 받았을 거라는 예상을 아무도 못했거든요. 전체 학생을 대상으로 한 연구 결과도 다르지 않습니다. 노트 필기 습관과 학점이 정비례하고 있는 것입니다. 문제는 학생들 생각은 뭐냐는 겁니다. 이혜정 소장은 한 발 더 들어가 보기로 했습니다. 너가 굉장히 좋은 아이디어가 있는데 근데 교수님과 달라 아이디어가. 근데 네가 생각하기엔 이 아이디어가 더 좋을 것 같아. 그러면은 너는 그거를 시험이나 과제에 쓰니 안 쓰니? 저는 교수님 의견 쓸 것 같아요. 어후, 절대 안 되죠. 그렇게 적으면. 교수님의 견해, 교수님의 분석, 교수님의 해석을 좀 더 쓸 것 같아요. 남들은 다 하지 않는데 굳이 시도를 할 용기는 나진 않을 것 같아요. 교수님 원하시는 게 답이 이렇게 있는데 제가 거기다가 새로운 예를 들거나 새로운 시각을 덧붙인 거나 하는 거는 불필요한 부분이기 때문에 감점이 많이 되거든요. 46명 중에 41명이 안 쓴다고 했어요. 내가 아무리 좋은 생각이 있어도 그게 교수님과 다르면 뜨지 않는다. 이혜정 소장은 학생들에게 본인의 학습 태도가 수용적인지 비판적인지 물었습니다. 수용적이라는 답변이 많았습니다. 놀라운 것은 수용적 태도라고 답변할수록 학생의 학점이 높다는 것입니다. 비판적인 학습 태도를 가지면 학점이 낮다는 이야기죠. 우리 학교에는 다 그런 애들만 있니? 물어보면 아니에요. 비판적이고 창의적인 애들 있어요. 그런 애들은 다 학점이 낮아요. 그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근데 문제는 이렇게 학점이 낮은 애들이 4.0 넘는 학생들의 그 행동처럼 가지 않으면 죄책감을 느끼고 그렇게 가야지 맞는 거라는 생각을 하니까 자신의 행동을 수정하려고 해요. 서울대 3학년 상현이의 별명은 질문왕이었습니다. 제가 어릴 때부터 질문하는 걸 정말 좋아했어요. 그래가지고 그게 이제 대학까지 이어졌는데 제가 워낙 질문을 많이 하니까 사람들이 대충 1, 1학번 김상현입니다 하면은 저 사람이구나. 교수님이 상현 학생 질문하느라 정말 수고 많았어요 하고 기억해 주셨을 정도로 공부를 많이 했는데 그걸 이제 제한된 시간 내에 문제로서 푸는 연습을 안 했었거든요. 그래서 시험을 못 보니까 전체 성적은 높지 않게 나왔습니다. 상현이는 공부를 열심히 했지만 학점이 높지 않았습니다. 그러다가 우연히 이혜정 소장의 연구를 접하고 A+ 받는 학생들의 수업 태도를 그대로 따라 해봤습니다. 교수님이 하는 말씀을 전부 받아 적었습니다. 녹음하고 전부 받아 적고 또 파일 형식으로 만들어서 한 일주일에 한 번씩 계속 그 내용을 축약시켰습니다. 시험을 볼 때 그 제가 작성한 답안지를 그대로 달달달 외워서 그대로 토시 하나 안 틀리고 쏟아붓는 형식으로. 그래서 다 받아주니까 쌤이 어떻게 됐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폭풍 상승을 했죠. 진짜 저는 장학금을 성적 장학금 받아본 적이 없었는데 장학금 받았을 때 되게 놀랐어요. 되게 막 효도한 느낌도 들고. 전부 A대 학점이 나왔고 특히 1학기와 여름방학에는 A뿔이 제 성적표에서 가장 많은 그런 학기를 맞이하는 행복한 결말을 얻었었습니다.
그런데 정말 행복한 결말이었을까요? 과거에 또 학교 공부를 할 때 힘들다는 말을 했지만 재미가 없는 건 아니었거든요. 굉장히 재밌지만 제가 시키는 게 많은 과목이 됐다 보니까 힘들었던 건데 이번에는 너무 재미가 없어서 힘들었습니다. 질문왕 상현이는 이제 더 이상 질문을 하지 않습니다. 이렇게 쓰면 이런 식으로 점수를 주겠구나 식으로 분류하다 보니까 공부에서 저는 없었던 거죠. 제가 굉장히 많은 시간을 들여서 공부를 했지만 실질적으로 저는 존재하지 않았다라고 생각합니다. 성적 받으려고 공부를 하는 과목들은 진짜 그냥 무지막지하게 외우거든요. 근데 시험 기간에만 외우잖아요, 그거를. 평소에는 아무래도 흥미있는 분야가 아니다 보니까 잘 찾아보지는 않는단 말이에요. 그럼 시험 기간 3, 4일 동안 외운 양으로 시험을 보는 건데 3, 4일 동안 외운 게 한 학기, 두 학기 지나면은 당연히 머릿속에서 사라지게 되죠. 계속 반복적으로 보면서 내가 이 교수님이 하신 그냥 말 하나하나를 배우고 있는 건지 아니면 진짜 이 학문을 배우고 있는 건지 헷갈릴 때가 좀 있었고. 제가 1학년 때 제가 흥미가 있어서 저 하고 싶은 대로 했던 과목들에서 배웠던 내용은 아직도 조금씩 기억이 나거든요. 그런데 심지어 심하게 말하면 저번 학기에 제가 수업을 들었는데 그때 수학을 정말 잘했어요. 막 온갖 증명 다 하고 막 교과서 나온 대로 막 다 쓰고 했는데 이번 학기 딱 들어와서 제가 다시 듣는데 기억이 하나도 안 나더라고요. 그러니까 교수님이 강조했던 것만 외워서 들어가서 바짝 시험 보고 그러고 나오니까 그래서 매 학기마다 새로워요. 사실 점점 내용이 진행돼야 되는데 새롭고 항상 까먹고 이틀 뒤면 까먹고. 사실은 하기 전에는 굉장히 기대가 됐었어요. 우리 자식들이 이런 애들이면 얼마나 좋겠느냐라고 기대를 하고 있었는데 막상 우리 애들한테 이렇게 커라라고 얘기를 과연 할 수 있을까? 너는 너의 어떠한 생각도 가져서는 안 되고 네 생각이 아무리 좋아도 교수님과 다르면 버려야 되고 그리고 교수님의 말씀을 단 한마디도 빼놓지 않고 적어야 되고 이게 서울대학교 교육이다 라고 얘기를 과연 할 수 있을까?